네, 반갑습니다. 진로진학 끝판왕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뭐냐면 의치한약수, 그래서 의대 그리고 치대 그리고 한의대 그 약대 그 수의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내신 최대한 올리세요. 두 번째는 최저, 수능 최저가 거의 다 걸려 있어요. 학업 역량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두 개가 핵심이고, 내신과 최저는 대부분 의대 간다라는 친구들은 다 맞춰요. 그럼 이제 어디서 구분이 되냐? 학생부,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많이 파고 들어갈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생명 쪽 관련해서 컨텐츠를 여러 전문가들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오늘 다 풀어드릴 테니까 시리즈 잘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 부분에 변화하는 학생부 시점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좀 읽어 드릴 건데, 자, 내용을 보면 교과 활동에서 변화, 자, 이거는 책의 15쪽에 있거든요. 자, 현재 추세로는 비교과 포함되는 활동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방과 활동 미기재, 그리고 2024년도 대입 시 학생부의 영재, 발명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실적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글자 수가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 영재성, 어떤 심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활동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지된 게 뭐냐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과세특이라고 하죠. 과세특. 과세특 부분만 이제 학기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점제는 학기의 학점을 이수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은 학년제잖아요. 그래서 학년에 걸쳐 가지고 한 개의 어떤 과목을 1년간 배우고 난 뒤에 글자를 500자를 쓰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기제가 돼요. 학기 1학기 2학기 합쳐서 학년인데, 학기별로 과목을 한 개씩 듣는 거예요. 같은 과목이라도 두 개 나눠서 1, 2 혹은 뭐 상하 나눠서 하기 때문에 천자, 즉 중요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모든 교과군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해야 된다, 의무 규정을 둡니다. 굉장히 중요해졌다. 교양 및 예체능 교과군에서도 이제 모든 학생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적용이 이제 된다. 그래서 다 적어야 된다. 즉 수업 시간에 어떤 특기 사항 작성 범위가 확대. 수업이 가장 중요해졌다. 최근에 또 트렌드가 수업에서 억지로 진로 활동 연결하지 마라. 수업을 제대로 깊게 해라.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파고 들어간 능력을 많이 보는데, 물론 거기서 약간 진로적인 연결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넣어야 되고요. 어떤 우리가 리더십이 있다, 배려를 한다, 가르쳐줬다, 어려운 걸 해결했다, 이런 부분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업의 깊이를 이해해라. 학업의 깊이는 어디서 나온다? 두 가지, 독서, 과제탐구, 독서, 과제탐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 독서 활동, 수상 경력이 줄어든 만큼 미기재까지 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업 활동에서 포인트가 중요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영향력 작아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500자를 쓰거든요.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다. 즉 선생님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이제 1000자에서 500자로 좀 줄이면서 엑기스만 넣자라고 이제 들어왔다 보시면 되는데, 교사 추천서가 사라지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교사 추천서를 대용하는 목적으로 써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대학교 입학사정관이나 전문 입학사정관들이 얘기를 해보면, 일단 성적이 중요하니까, 성적 곡선이 바로 나오니까 성적 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자소서를 먼저 봤대요. 근데 자소서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빼고는 다 사라졌으니까 뭘 보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한대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준 걸 바탕으로 성적을 보고, 이 아이가 그래도 성적이 낮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 높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성적이 낮더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어떤 학교의 노력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올릴지를 이제 저랑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미사 오구나, 그래서 많이 아주 월등히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객관적 사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 자체를 보여줘야 돼. 이런 류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추론할 게 많은 게 중요한데, 학생의 역량이 기재된 것을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판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멘토링이나 모둠 활동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리더십, 공동체 역량, 그리고 학업 역량 부분들, 진로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요. 배려, 나눔, 공동체, 인성, 이런 것들을 해서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잘 보이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질문하고 질문 받는 관계예요. 근데 그 질문하기 위해서 뭐다? 예를 갖추고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감사하게 하지, 이걸 뭔가 권리를 받은 듯한 하면 불편합니다, 서로. 그래서 뭐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학생도 존중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500자가 됩니다. 학생의 만약에 자율 쪽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보다 주도성, 주도적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행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느끼고 배운 점을 잘 작성하려면 기억합니다. 포트폴리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자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책자에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3권의 책자가 있으면은 학생부 기록이 마무리되게끔. 그래서 책자도 좋고 포트폴리오 A4 파일 있죠. 파일에 넣는 것도 괜찮고. 요즘 학교마다 이제 어떤 추세냐면 자율 주제 탐구를 해요. 자, 너희가 탐구하고 싶은 건 정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학기 초에 어떤 주제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어디에서든 진로 탐구가 됐든 자율 탐구가 됐든 교과 탐구가 됐든 탐구 주제를 던질 거기 때문에 전 최소 3개, 3가지 정도의 탐구 주제를 미리 학기 초 혹은 방학 때 정해서 이 관련된 논문을 좀 읽어본다든지 책을 읽어본다든지 교수님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전문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자료들을 미리 받아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돕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밑에 연락처 주시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율 주제 탐구 활동은 중요한 게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보고서까지 한 뒤에 발표를 하는 게, 그게 딱 제가 봤을 때는 16차시 15차시 정도에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카이스트에 자소서가 남아있는데 질문 첫 번째가 본인의 질문이 뭔가요? 왜 그 질문을 가졌나요? 가 자소 1번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 선생님이시면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그게 이제 진로랑 연결되면 훨씬 쉽게 풀리거든요. 알고 싶었던 것들, 그걸 가지고 푼다. 그리고 학교생활교육부는 일회성 별로 안 좋아합니다. 꾸준히 진행되는 것들, 스텝을 쌓여가는 것들을 좋아해요. 학생은 더 많은 활동을 참고해서 본인의 역량을 길러내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진로에 맞춘 자율적 교육과정, 학교 특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본인이 드러내는 활동, 그리고 학교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멍석을 깔아줘서 본인들이 막 뛰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자율활동의 포인트다. 자,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에도 2022-2023년 대입에서는 자율동아리 1개, 그리고 청소년은 단체명만, 소논문 기계 금지인데 2024년도 이제 지났죠.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 소논문도 기재 금지 되어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정규 동아리. 그래서 학기 초에 3월달, 4월달에 우리 아이들 동아리 정말 중요합니다. 막 들면 안 돼요. 우리 애들 필요한 것들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혹은 공동체 의식을 길러낸다든지 학업의 깊이를 드러낸다든지 괜찮아요. 학교 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되는 정규 동아리 외에 자발적으로 했던 자율 동아리 2024년도부터는 미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무리하지 마라. 사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했다라는 학교 있죠. 2%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회자가 되니까 사라진 게 아쉬워요. 너무 많이 없애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럼 이때 지도교사가 있는 동아리가 있고 지도교사 없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를 정규 동아리화 시키기도 해요. 아이들이 제시하고 일정 부분 계획서를 내면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2학년, 3학년이 된다고 하면 아는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같이 해볼래? 라고 이제 얘기가 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과와 학업 연계, 진로와 연계된 것들하고 그 중에 중요합니다. 배려, 나눔, 역경, 리더십까지 보여주는 이제 동아리가 되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제가 중학생활 쪽에 하는 것도 찍어놨거든요.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디테일한 거 거기 있고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입니다. 2022-2023년도에는 특기사항에는 미기재도 있지만 교내외 봉사활동은 기재를 한 거야. 2024년도에는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교내 봉사는 있다. 즉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된다. 여기서 이제 기인해가지고 학교마다 봉사활동을 외부 봉사활동을 연결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도교사 넣은 다음에 학교 공문, 학교 교육계획서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만큼 저는 봉사의 무게가 커졌다라고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여지를 없애고 이제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장려, 즉 바깥에서 하는 것들을 학교 선생님 좀 수고해 주세요 라는 목적이 아니다. 수고의 목적을 읽은 학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점차점차 이제 여러 학교, 대학교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넓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봉사활동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껏 선배들이 했었던 우수한 봉사활동을 학교 계획으로 가져와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계획은 학교 알림에 떠 있어요. 의생명 쪽 간다, 이제 의치한 학수 간다 라는 친구들이 학교 알림이 안 썼다,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학교 알림이 꼭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 깨뚫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제출하셔야 돼요. 미리 이것저것 준비하고 해서 내신과 체제를 한 뒤에 학생부를 미리 준비하고 깊이 있게 제대로 들어가서 탁월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공동체 역량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특기사항을 종합의견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선생님들도 봉사활동의 항목들을 어디 특기사항이 못 적잖아요. 저쪽에 종합의견에 쓸 수 있다 해서 선생님들도 참고하시고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싶다라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연결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진로활동 700자 다 500자인데 700자다. 늘은 게 하나가 교과 세트, 그리고 얘 같은 경우 700자. 늘진 않았지만 이 많죠. 왜 많다? 중요하니까. 또 기억합니다. 500자가 있으면 250자, 250자에서 두 개 활동에 깊게 쓰는 거지 이것저것 아니다. 700자라면 250자, 250자, 200자 정도에서 한 3개 정도 활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로 희망 분야는 기록은 하나 이제 위쪽에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 특기 사항은 이제 참고 자료를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진로 선생님 세 분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기록을 누가 하냐? 동아리 빼고,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이 하는데 자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기록을 담임 선생님이 한다. 그래서 다른 교과 선생님이나 진로쌤한테 했던 내용들을 담임선생님한테 전달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담임쌤이시라면 교과 선생님이나 상담쌤한테 애들한테 얘기해서 가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서 달라고 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고, 진로를 찾는 활동, 찾은 진로에 대해서 깊이를 더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기 활동, 그리고 성숙도를 높이는 활동, 그게 이제 진로 과제 탐구가 되겠죠. 아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깊이를 더한다. 저는 교과는 깊게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진로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는 오히려 학업 역량, 그리고 아이들의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좀 돋보이게 하는 전략을 저는 씁니다. 그리고 수상, 작성은 되나 미반영됩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수상 관련한 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상으로 안 연결하지 않고 상품만 주고는 끝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학생부의 기록으로 연결시키는데, 상장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는데 상장 보지 말고 성장을 받으세요. 상장 대신에 성장을 받아라. 어떤 거냐면 보고서 작성, 그리고 실험 토론대회, 그리고 수업활동과 연계. 수업에서 배웠더니 이런 게 재밌더라, 그래서 이거 연결했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수업활동 열심히가 제일 핵심입니다. 80%는 수업이다. 여기서 발동된 것들을 활동과 연결하는데 이 활동들이 교과 연계 활동으로 많이 나와요. 각 교과별로 이제 독서, 토론대 이런 것들을 요즘 보면 국어과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에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학교의 활동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 한림에 있습니다. 체크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시면서 수상은 없어졌지만 활동은 건재하다. 마지막 독서 활동 2022, 2023년대 도서명이랑 저자만 썼는데 2024년부터 전부 미반영. 그래서 안 써도 된다, 폭망한다. 독서가 학생부의 꽃입니다. 학업적으로 심화, 진로의 심화, 독서들이 합쳐져서 과제 탐구로 연결되는 겁니다. 좀 잘된 학교들을 가만히 보면 교육과정 내에서 멋있는 과목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거, 그냥 정통법이에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를 제대로 하는 학교, 그리고 그 과목이 개설되는 학교. 두 번째, 독서. 학교의 어떤 리더십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모든 교과, 모든 활동에서 독서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독서가 과제 탐구랑 연결돼서 심화활동의 발표가 돼가지고 진짜 해야 돼요. 다 털어버립니다. MMI 면접, 방들을 이동하면서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면접, 심화 면접 들어가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가냐면 두개 문항 가지고 한 10분 넘게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애들 준비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독서 목록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창의적 체험, 그리고 과목별 세특과 연결해서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바뀐 학생부가 어떤 식의 전략을 써야 되는지, 바뀌었다라는 거는 안 중요해졌다가 아니라 손댄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학생부 준비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이어지는 또 다른 것들 계속 학생부 의생명편 파고 들어갑니다. 도움 되셨으면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